네, 기관에는 연결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산운용사 시각에서 지금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예, 평소 이제 보수적인 시각을 좀 견지하셨던 분을 저희가 다시 초대를 했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았고 오늘은 사실은 시장이 턴어라운드 하는 게 저한테는 좀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쿼터백 자산운용의 조응로 대표 오늘 또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번 주 이제 보수적인 시각을 조금 견지하셨는데 경기 지표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좀 약간은 헛갈린 상태입니다. 오늘 사실은 미국에서 실업 청구 건수도 그렇게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코로나가 또 재확산되고 있고 이번 주 시장과 그리고 이제 향후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릴 때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자산 배분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시장에서는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요인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주 초 그리고 이제 어제 하락장이 크게 나타나면서 걱정이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에 나타났던 국내 시장의 조정은 약간 국내 증시에 한정된 좀 국한된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기간 동안에 미국의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해외 시장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에 따른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예상 밖으로 확산됐던 코로나가 영향을 주면서 일시적으로 좀 하락세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저도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체크를 해 보잖아요. 일단은 우리나라 환율이 괜찮은지, 네. 그 뭐 문제가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컸는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살짝 무서운 면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 혹시 더 빠지는 거가 아닐까? 그런데 오늘은 다행히도 이렇게 리바운드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도 이것은 좀 뭐 지엽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뭐 일단은 지역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 측면이 강하고요. 네네. 그렇지만 뭐 글로벌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주요 시장의 위험 요인 3대 요인을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미중 간 갈등, 두 번째가 이제 코로나의 확산, 세 번째가 연준의 그 스탠스 변화였는데요. 일단 미국과 중국은 다시 뭐 개시하기로 했지만 어쨌든 이제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중국 흔들기는 계속이 되고 있고요. 한국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코로나 역시도 좀 글로벌 전 지역에 걸쳐서 아직까지도 이제 추세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미국의 연준의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과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도 즉각적인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는 좀 요원하다는 시각으로 해석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줬고 지역적이라기보다는 글로벌 전 지역에 걸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인 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눈여겨보면서 소화 과정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고 근데 거기는 좀 약간 개인 투자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들이 좀 있었어요. 뭐 전문가들이야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게 바로 그 뭐라 그럽니까? 채권 수익률을 조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 yield curve control인데 그 사실 yield curve 컨트롤을 갖다가 사실은 제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듯한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쉽게 저보다 훨씬 더 쉽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 말씀을 드리면 직접적으로 채권의 그 매수 매입을 관리를 해서 이제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건드려서 관리하겠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YCC라고 하는 그 정책이라고 네. 보면 이 부분까지 가지는 않겠다. 이게 네. 뭐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고 대신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서 언제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고 약속하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젠가 밝히겠다. 라는 것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이제 개인 분들은 이제 금리를 언제 인상시킬까 이게 가장 관건이 되실 텐데 제일 중요한 거겠죠. 네, 예. 아직까지는 금리를 이제 올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니고 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미국의 점도표가 됐든 아니면 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겠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록은 1차적으로 굉장히 실망적인 측면으로 다가왔지만 곧바로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들도 결국에는 다시 돌이켜봤을 때 미국에서 그렇게 스탠스가 빠르게 변하지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사실은 yield curve control 사실은 채권 금리를 잘 조정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상승한다고 보죠. 상승한다라는 가정하에 그럼 시장 금리가 보통은 비슷하게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성장주에 대한 뭐 이 어페타이트,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욕심도 조금 줄어들 테고,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스탠스가 바뀌면 이거 왜 연준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이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산운용소에 오래 네. 근무하셨으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시장 네. 금리가 상승을 한다라고 네. 봤을 때 자산 배분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지금 굉장히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신 이게 일드에 민감한 자산들, 네. 성장주도 될 수 있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채권, 특히 네. 장기 채권,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만기가 긴 채권들, 네. 그다음에 리츠라든지 아니면 많은 분들이 이제 배당을 수령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계시는 많은 섹터나 업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과연 감내하고도 금리를 인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이번에 이제 의사록에서도 미 연준이 일드 커브 컨트롤을 건드리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표적으로 금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역시도 같은 관점입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다라는 그 환경을 연준에서 직시하고 우리가 금리를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의 경기의 턴어라운드,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측면에서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좋아지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개선될 상황이다. 그리고 천천한 그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현재 밸류에이션과 지금의 현실과의 갭이 지금은 아직도 좀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럼 이런 불확실할 장세가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뭐 400명, 500명이 나온다면 참 걱정이 되는 측면이기도 한데, 그러면은 이런 불확실한 경기 상황, 물론 오늘은 올라가고 있지만 그걸 뭐 하루만 보고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건 아니니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내일도 올라가고 내일 모레도 올라갈 거 아시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 이런 불확실한 장세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좋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의 기술주 등의 주도주들이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조정은 기간 조정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은 반드시 좀 권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든지 시장은 신경질적인 반응 나타날 수 있고요. 이벤트 앞에서 보셨던 위험 요인들이 어떻게 확산되냐에 따라서 시장의 색깔이 굉장히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이제 일드가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예상 밖으로 흔들릴 경우에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채권들, 그다음에 금 같은 안전자산, 이런 부분들을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정리를 저희가 한번 해보죠. 그럼 첫 번째는 미국 연준에서 그 yield curve control,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어차피 경기가 엄청나게 좋게 예측이 되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럼 향후에도 금리는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올라갈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주식시장에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주식시장에는 괜찮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은 그래도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것이 아무래도 안전하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정도인데, 그러면 경제는 심리 아닙니까? 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뭐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네. 강세장이 좀 연초 이후에 이제 코로나 증시 급락 이후에 나타나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께서 종목 아니면 테마에 많이들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에 경험한 것처럼,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언제든지 시장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종목과 테마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아까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큰 흐름을 바라보면서 자산 배분, 그러니까 주식 외에 다른 자산들, 주식이 만약에 망가졌을 경우 어떤 식으로 커버할 수 있을까?
이런 전략들을 계속 고민을 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지난 방송 말미에서 제가 배트를 굉장히 짧게 잡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했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시장이 다시 올라간다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견인하는 주요 이유들이 무엇인가를 계속 관찰을 하면서 좀 유연하게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지금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네. 우리 한국경제TV를 보시면서 네. 인버스를 그러면 우리가 좀 사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물론 뭐 딱 잘라서 yes or no로 대답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ETF들은 굉장히 좋은 수단이지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래 가지고 가실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하락 베팅을 하실 때 경험적으로 사용하시는 건 좋은데 최근에 우려되는 건 곧버스라고 하는 2배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네네. 것들로 많이들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네. 롱숏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숏 포지션이라고 하는 인버스는 짧게 가져가라. 네. 그래서 숏이라는 이름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시장의 하락이 강화되는 공간에서 잠깐 잠시하시는 건 좋지만 네. 앞으로 대세 하락이 올 거야라고 해서 시장 하락에 무리하게 베팅하신 경우에는 예상 밖의 시장 환경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쿼터백 자산운용 조홍루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